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1차 때는요, 저희 동갑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오픈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동갑 친구들은 한 10명. 나머지 이제 20분은 이제 선착순으로 아무나 오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그 140이라고 그 100일 동안 40분씩 이제 운동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또 따로 만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 손 한번 140.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들 외에 이제 또 듣고 싶으신 분들, 이제 남는 자리를 이제 선착순으로 또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요. 의외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밀리신 분들은 아마 2월 달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만화 작가로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이제 어떤 것들을 알려줘야지 될까라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졌는데 진짜 거기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걸 사용을 해야지 정말 내 구미에 맞는 거를 쓸 수 있을까, 그것부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챗GPT도 그렇고요, 뭐 빙이라든가 바드라든가 진짜 써야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비교도 한번 해봐야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은 어떻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발을 담가 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작가이기 때문에 일단 저번에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들어오셨다고 그러기도 하셨고, 아마 기대하시는 바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예전보다 내가 쓰던 툴보다는 좀 더 쉽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내가 썼을 때 과연 쉬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썼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여기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자동 생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같은 툴을 가지고 미드전이라든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뭐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툴을 가지고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고 내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내가 더 많이 사용을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가지고 왔었던,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짚어왔었던 그런 여정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놀다 보니 AI 전문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하지만 그건 있어요. 제가 숙제가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숙제를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저는 체대를 나왔어요. 체육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만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세종대에 와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공대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여정이 다르잖아요. 체대하고 공대는 진짜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몸 쓰는 거하고 머리 쓰는 거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체육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공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딴 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만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서 못할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아톰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가제트를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그런 대답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대표 로봇 박사님, 데니스 홍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 8살 때 그 스타워즈를 보고서 로봇 과학자를 꿈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상상력은 만화가, 소설가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서 다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상력의 근본은 우리 창작자들이 만들어주고, 저는 공대생들은요 덕후 중에 덕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상상만 하잖아요. 이게 설마 되겠어? 설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 라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공대 그 이과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그런 공대 쪽에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해서 지금의 그 융합이라는 컨텐츠, 그러니까 융합의 그런 학업들이 원래 그렇게 갔었어야지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멋있고 그 기능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예쁘지 않으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 융합이 돼야지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인공지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일단 별거 아니었고요. 쓰다 보니 뭐 골라서 쓰면 되겠더라고요. 이제 초반에 나왔었던 거는 딱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언어형 그리고 이미지형, 그렇게 두 가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쫓아가야지 되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오픈 AI라고 해서 이 소스들을 다 공유를 하고 더 다른 것들을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라서 진짜 같은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더 쓰기가 쉬워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책이 나올 건데요. 그걸 쓰면서도 계속 그 프로그램 설치 부분은 제가 계속 끝까지 밀었어요. 이거는 지금은 쓸 때가 아니다. 왜냐면 그거 쓰면서도 벌써 3번을 갈아엎었거든요. 계속 설치하고 캡처하고 뭐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 지단한 그 과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이 책이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또 한 번 엎어질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번이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드리고 넘기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고 싶은 것만 골라 써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없을 것 같죠?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다 공대생들이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움직이는 거 나왔을 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 영상을 만들었던 분은 진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캡처 하나 해서 이어버리고 또 캡처를 해서 이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배경도 다르고요. 그 안에 있는 인물도 비슷하지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노가다의 산물이었었고, 뭐 한 며칠 동안 만든 게 이제 뭐 10초, 20초짜리 그 짧은 영상으로 구현이 됐었던 그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결된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설치를 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누군가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는 거예요. 니네들 그거 필요하니? 잠깐만 기다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작자들이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명령어를 생각을 하고서 들어간다라고 해도 얘는 다른 게 나와요. 왜냐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가지셨던 그 나의 기본 지식, 내가 그동안에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요령들,
다 합쳐가지고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한 2020년부터 그 웹툰을 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쉽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 글 콘티 그리고 자동으로 그림 콘티가 나오는 것까지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글 콘티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여기 작가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세이브 더 캣이라는 그 글의 툴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글을 넣으면은 이거 오프닝에 나오면은 딱 좋을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좀 긴장이 있는데 그럼 얘는 좀 뒤쪽으로 나가야지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좀 이렇게 배분을 계속해서 얘가 움직이면서 근데 이거를 만든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팀들이요 다 작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자동화는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니까 이거를 제안을 하되 이거는 선택은 우리가 하도록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좀 꾸며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 여기 있지만은 이거를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었었고요. 이게 이제 페이지 수, 뭐,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 콘티였었는데요. 여기서 아까 텍스트로 콘티가 나오면 긴장한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들었었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그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그 각색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러한 콘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화가 났었던 부분들은 너무 고려가 짜더라 였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림 콘티는요 특히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의 역할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그 작품을 만들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림 작가들도 딱 받으면은 어느 부분이 수정을 해야지 되는지 좀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면은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뭐 사람이 그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막 박차고 나오면 그 다음 상황 그리고 그 전 상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앞뒤로 또 콘티를 붙여줘요. 붙여주는데 그것도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클로즈업이 나온 것 같아. 이거는 좀 원경에서 오자. 그런 것들을 콘티를 좀 이렇게 찝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70컷 정도는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이걸 뭐 지원을 받고서 했었던 건 아니라서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콘티를. 왜냐면 지금 아마 지금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가에서 지금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해서 웹툰 작가님들의 그 작품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 데이터를 좀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할 테니 클라우드 목적으로 사용을 할 테니 뭐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작가 중심으로 이걸 개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님들이, 별로 이렇게 내 그림체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웹툰을 다 일일이 스터디하는 마음으로 콘티를 다시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려가지고 콘티를 다 제작을 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넣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다 때려 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웹툰 관련해서 데이터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으시고 아마 금년에는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 거라는 제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글 콘티에서, 그림 콘티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림도 이렇게 쉽게 그래도 좀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감사하게도 이러한 스터디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어떻게 스터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터디 사례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이 자리까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AI 인공지능은 저보다 더 빠르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죠. 왜냐면 저도 2년 전부터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이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픈 AI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이거를 건드려 가지고 저기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저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던 스타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게 혼자서 공부를 해서는 될 게 아니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라는 그런 궁금증에 이제 해보는 거죠. 어쨌든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책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웹툰은요, 앞으로 그 정지되어 있는 그림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영상으로도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지금도 뭐 무빙툰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원피스, 그 페이지마다 한 컷 한 컷이 막 움직여가지고 어떤 작가님이 오픈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만화책이라든가 무빙툰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그 움직임이 가미된 그러한 웹툰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미지 투 무비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발품을 그리고 손품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좀 더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드렸던 게 이제 오디오 그리고 사운드 그쪽이었던 거예요. 이건 2021년도에 이게 한번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기는 하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저를 찍어요. 영상을. 그냥 입 다문 저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음성을 데이터화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건데요. 나중에 나오는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음성하고 그 영상을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한재입니다. 저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목소리지만 너의 입모양이 같은 AI의 이제 의사를 읽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과 예,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고서 정말 유레카를 외쳤죠. 왜냐면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막 만들어야지 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 강의라는 게 완전히 처음이라서 제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찍히는 제 얼굴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는 싫고 그래서 처음 영상을 만들었었을 때 25분짜리 강의를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잠도 못 잤어요. 그때. 그 코로나 때 학생들은 그 25분을 듣는다고 막 2배수, 4배수 했겠지만은
저는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냥 한 학기를 이렇게 지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텍스트를 넣으면은 저 대신 이걸 해줘.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은 난 이제 여기서 해방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요거 하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코로나는 풀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앞으로 저같이 이제 뭐 영상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는데, 이제 나의 컨텐츠를 어디에다가 홍보는 해야지 돼. 그럴 때 충분히 그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써봤어요. 이거 머니브레인에서 하는데, 아마 요즘에 이러한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샘 해밍턴도 있었고 그러는데, 일단 아나운서를 저는 택했고요. 이때도 이제 무슨 코엑스에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그냥 해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텍스트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들려주려고 이런. 안녕하세요.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나가면 꼭 엄수해 주세요. 네, 왜냐면 이거 빨리 하고 지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번 텍스트를 쳐봤는데요. 이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그냥 텍스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된 발음이라든가, 그냥 인간의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따옴표라든가, 아니면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냥 음성의 소스, 그리고 이 영상인 이 연예인의 그 아나운서의 그 초상권까지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다 일일이 조절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거 아바타 만들고 있거든요. 한재입니다. 야, 지금, 이 음성이 있는 거를 갖고 왔네. 왜냐면 저렇게 한 3분 정도 저렇게 음성을 제가 녹음을 하고, 그리고 저의 영상하고 텍스트를, 그리고 음성 텍스트는 거의 한 10분 정도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젠 AI라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11랩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요. 얘네들을 잘 믹스를 해서 만들면은 저희 아바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제대로 못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못 해가지고 이걸 못 만들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아바타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요런 PPT라든가 교육자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그 교육자료라고 해서, 아니면 어디에다가 뭐 글을 쓴다고 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쨌든 저작권에 관련돼서는 제가 해결을 하고서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교 강의를 찍을 때는 막 작가님들한테 막 전화도 해요. 저 이거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미지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이게 종이 비행기 이런 거 이건 너무 오버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종이 비행기를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게 내가 왜 고민을 하고 있지? 인공지능이 있잖아. 라고 해서 바로 챗GPT에다가 넣어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저렇게 금방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교육 자료에 필요한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구글링도 안 돼요. 구글링도 이거 누가 만들어서 구글링에다가 올렸는지 출처를 밝혀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 PPT 자료 이렇게 배경 같은 경우는 전 그 스톡에서 돈 주고 샀었거든요. 아직 결제는 되고 있어요. 왜냐면 얘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못 써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냅두고 있는데, 그게 벌써 1년째라서 지금 이걸 끊어야지 되나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톡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찾거나 할 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링블링한 핑크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어차피 입력어를 넣어서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찾아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구글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게 뭐였지? 그러면서 이제 그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구글링도 한 10페이지 넘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찾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은요, 일단 저작권에서 프리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보고서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이미지예요 라고 하고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그런 컨셉 아이디어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 타이틀 디자인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컨셉 아트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챗GPT로 만든 거예요. 챗GPT가 작년 11월쯤에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서 그 타이틀이 백투더 퓨처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PPT 만들 때 이 백투더 퓨처를 한번 만들어서 갖고 가야겠다. 어차피 인공지능 강의니까 라고 해서 챗GPT한테 시켰죠. 그랬더니 저작권에 걸렸어요. 안 된대요. 백투더퓨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영화 제목이잖아요.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나는 포기할 수는 없지. 어떻게 할게요? 백 따로, 투더 따로, 퓨처 따로. 근데 프롬프트는 똑같이. 그랬더니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려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백투더퓨처가 나왔고요. 지금 이거 로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를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그램인가 거기 다른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곧잘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미지하고. 그래서 한번 써봤던 거고요. 아마 지금 다른 데에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말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건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스팸들이 있어요. 잘못 들어가셨다가 해킹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누군가 써보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셉 아트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요. 지금 만화 하시는 분들, 웹툰,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어쨌든 지금 게임 쪽에서는 당연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근데 그 컨셉 아트가 뭐냐면은 외부,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알기 전에 개발 단계인 거잖아요. 개발 단계이지만 작가님들은 아셔야지 되는 거. 이번에 그 감독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이번에는 다크하고 좀 괴기스럽고 막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창고로 만들어 봐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모델링을 해야지 되나 가서 사진을 찍어야지 되나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입력을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는 어때요? 괜찮는데? 그러면은 난 이제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기 컨셉 아트 예전에 작년에 주니토니에서 부트캠프 신청을 했었어요. 애니메이션 부트캠프를. 그래서 그때는 캐릭터는 나왔는데 배경이 안 나왔대요. 근데 마법의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배경 만들어 볼게요. 따라따라 이렇게 막 했더니 뭐가 딱 나왔어요. 책이 바닥에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성이 있고 뭐 그런 컨셉들이 나온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표지를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안서를 넣었고요. 이게 통과가 되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표지로 썼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책을 갖고 와주신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는 진짜 챗GPT를 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죠. 그래서 기회가 생겼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숙제 없으면 못한다고. 근데 이게 딱 2주 만에 책 한 권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이게 되면은 뭐 해야지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과제비를 내고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왜냐면 그때 챗GPT라는 걸 써보기는 했지만은 이거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마감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책은 없어지는 거야. 내 돈도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들면서 100명이서 100권을 출판을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한 반 정도는 자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반 정도는 나도 한번 책 한 번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고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좋았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체감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였죠. 우리끼리 운영되는 단톡방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도 없이 들어오셨던 분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헤매셨어요. 뭔가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끌려가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서 그냥 어쨌든 만들어지기는 하는 그런 책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사용을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던가 이런 뭐 캐릭터 컨셉 잡는 스토리 그런 수업들은 제가 벌써 대학에서만 거의 10몇 년, 20년 정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진짜 챗GPT 초반이었거든요. 거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답변이 잘 안 나왔었을 때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을 얘한테 때려 넣었어요. 나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을 네가 만들어줘야지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스토리 만드는 거를 좀 학습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했더니 이제 글 콘티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세이브 더 캣이라는 그 작법서를 얘한테 알려줬고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웹툰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나리오인데 그 드라마 시나리오 비슷한데 웹툰은 치즈컷이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주인공과 뭐 대사가 있고 지문이 있고 뭐 배경을 써줘야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자 그럼 이제부터 글을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쉽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할 때 이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쫙 펼쳐놓고서 자, 지금부터 너는 네가 아니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서 뽑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캐릭터 카드를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그 캐릭터의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저는 타로 카드는 재미로 좀 알고 점성술 그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상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주인공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 해서 막 설정을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진짜 나몰라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왔었을 때 그 캐릭터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 캐릭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를 뽑았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친구들이 이거를 딱 뽑자마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맞아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 이게요.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이 카드의 의미는 뭐야? 라고 찾아주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이 친구는 그 캐릭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벌써 이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브레인 스토밍 하는 때 그런 역할로 제가 타로 카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제가 수업 시간에 캐릭터한테 어떻게 이거를 의미부여를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어 놓은 그런 책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구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절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절판을 시킨 이유도 되게 재밌는데, 저는 그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책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 책이 아니라 그 챗GPT가 그 아르카나라는 용어를 썼어요. 저는 생소했단 말이에요. 그래, 아르카나? 있어 보여.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사용을 했었던 수업 내용을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만들었거든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카드를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미드저니가 좀 더 쉽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카드에 있는 그림을 얘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막 짜냈거든요.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마주보게 해야지 되는데, 러버라는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마주보게 해야 되는데, 그 되게 멋있는 표지들 보면은 다 이거잖아요. 등대고 있는 이것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마주보라고.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게 했는데 안 봐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쨌든 이게 서로 돌아서 자기를 보게끔 만들려고 했었을 때 제가 뭘 썼게요? 계속 등 돌리고 있는데. 마주봐라는 그런 단어도 안 먹혔어요. 뭘 썼게요? 아니요. 껴안아봐. 안 껴안아요. 와, 그 단어를 안 먹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뽀뽀해봐. 빨간 글씨 뜨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그 어떤 프롬프트를 먹여야지 얘가 이게 구현이 되는지 그거를 지난했어요. 진짜 그 글을 만드는 것보다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고 거꾸로 만드는 남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검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럼 1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던 그런 과정들이 제가 좀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쉬워져가지고 오히려 예전에 제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다가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연인 카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꽃보다는. 이거를요, 까먹었는데? 포토샵은 안 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요령 피우는 거를 좀 안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내가 명령어로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새로 만들면은 다 포토샵으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한번 찾아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남겨 있을 거예요. 네, 그 명령어, 저도 지금 궁금하네.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 전시도 요즘에는 많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 표지 디자인을 얘기를 하면은 아마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 웹소설 디자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이제 웹소설 디자인이었거든요, 표지가. 물론 이제 그 작가님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독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정들은 당연히 그게 맞기도 하겠지만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웹소설 시장이 얼마나 크고 그 안에 있는 작가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10개의 작품을 런칭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애들, 이번에 얘가 잡혔는데 그래서 한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빨리 종료를 시킨단 말이에요. 연재 종료를. 그 다음에 이 2개를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독자들을 잡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연재를 하신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웹툰도 많아서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웹소설은 특히나 통계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통계 한번 찾아보겠다고 찾아봤는데 아무 데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도 10작품씩 한 작가님이 그렇게 하다가 빨리 연재 종료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웹소설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어떤 작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대고서 내가 표지에다가 투자를 해? 말아? 그것까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 웹소설 표지가 저희 학생들한테 의뢰가 왔었을 때는 20만 원부터 시작을 한대요, 표지가. 근데 이제 좀
이름이 있는 작가님들한테 가면 50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까지 이렇게 뛴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작가님들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 크몽이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가님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은 거죠. 웹소설 여기 많이 보시나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은 위에 좀 잘 나가는 애들은 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기본 이미지예요. 기본 이미지라서 그 웹소설 제목만 보고서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요즘 웹소설 제목은 왜 다 이렇게 길어? 제목만 봐도 다 알겠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 제목만 클릭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제목을 클릭을 해야지 그 다음 시놉시스가 나오는데, 일단 이게 내가 볼 건지 안 볼 건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 몇 개가 보이는 걔를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웹소설 시장에서 이 소설이 살아남기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다가 선뜻 내가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생업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욕할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잘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의 기본 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존의 작가님들하고 코업해서 정말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좀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도 했어요. 앨범을 제가 음원을 AI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 아이패드에서 조금 만졌죠. 왜냐면 앨범 발매를 하기 위해서는 100% AI를 가지고서는 안 된대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앨범을 한번 발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도 작업이 돼라는 거를 실물로 보여주고 싶어서 작업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뭐 찾지도 아무도 구매를 하지도 않는 그런 작품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의미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요, 앞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웹툰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만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움직이는 웹툰으로 서비스가 될 때가 금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움직이면 뭐가 따라가야지 돼요? 음성이 따라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학과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애니메이션 만들 때 당연히 들어가야지 되는 게 그런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에 가서 무료 음원을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거를 내 작품에다가 넣고 출처를 밝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것들을 막 많이 만들면서 이런 그 음원을 찾아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혹시 찾아보신 분들 계세요? 내 작품에다가 음악을 넣기 위해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는 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 찾는 거, 그거하고는 정말 다른 게, 왜냐면 나는 정말 우울하고 정말 차분하고 근데 재즈 느낌이 나야지 되고 막 그런 걸 찾고 싶은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찾는데 일주일이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래서 무료 음원이라고 딱 찾아가지고서 딱 올렸어. 그때는 괜찮아. 근데 3개월, 6개월, 1년 지나잖아요. 어느 날 얘가 저작권을 가진 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행사할래 라고 해서 저도 한번 경고를 먹고 지워진 적이 있어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좀 밖에 좀 해놓고 지워주지. 제가 뭐가 지워졌는지도 모르고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을 고민을 해서 음원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작품에다가 넣었는데 이게 그렇게 내 의지가 아닌 그렇게 넘어갈 바에야 얘한테 시키니까요. 악기 선택할 수 있고요. 장르 선택할 수 있고요. 뭐 단조, 장조, 박자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코러스 다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이게 30초가 필요한지, 1분이 필요한지, 1분 30초가 필요한지, 그것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요, 내가 그 일주일 동안 검색을 하던 시간이 거의 한 2~3시간이면 끝났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나 드론 뺄래.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아이바라는 그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한 달에 3개인가까지는 무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백사공 핫소노 대표님하고 같이 공연을 했었던 장면이 이거였는데요. 제가, 그 즉석으로 음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이제 저기 피아니스트가 계시는데 제가 만든 음악을 듣고서 즉석에서 연주를 하고 그런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더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부분들도 많이 저는 경험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만화 제작에 있어서 이제 뭐 아까 좀 이게 비슷비슷한 그런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제가 아마 이게 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한번 오픈을 했었는데, 이게 그 4시간 만에 공유가 138회가 됐어요.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저는 그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정말 그냥 네트워킹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글이 공유가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포스팅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팔로워가 계속해서 느는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뭐 하다 보니 그리고 만화를 하면은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걔를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쓰다 보면은 누군가는 만들어줘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게 8월 21일 날, 작년 8월 21일 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1시에. 근데 이게 사실 공개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었던 이유가 이게 어떤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막 작업만 하다가 심심한 거죠.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거 자랑을 못 한다고? 근데 얘는 이미 까인 애예요. 얘 이제 B컷이거든요. B컷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 없었고, 그래서 여쭤봤죠. 저 이거 B컷이나 그런 거, 그리고 뭐 학습 용도는 좀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일 해야지 라고 하다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그냥 이거 그냥 업로딩을 하고서 잠을 잤어요. 일어났더니 공유가 이만큼 됐었고요. 막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서 저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냐?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얘 다 부질없어요. 왜냐면은 4시간 후에요. 정식 매뉴얼이 배포가 됐거든요. 아예 그냥 그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처럼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캐릭터가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나오는 것들이 지금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잠이 들었었으면은 아마 그 4시간 동안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부한 거를 그냥 썩히면 안 되겠다. 그냥 보여주자. 그래도 잠깐이라도 내 기분은 좋아주자. 그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었던 저의 시안이었어요. 이게 이걸 콘티는 그쪽에서 저한테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콘티 안에 뭐 사무실이 있어야지 되고 뭐가 있어야지 되고 무슨 말풍선이 있어야지 돼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요걸 꾸며가지고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안이었었고요. 당연히 까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무슨 학습 만화 같은 그런 홍보 만화를 원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했었던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웹툰, 기존에 있는 광고 어떤 컷을 이제 짜집기 해갖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아마, 그리고 얘도 이제 배경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제일 먼저 저한테 의뢰를 했었던 거는 바 안에서, 그러니까 오피스 안에서 야경을 바라보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대화를 하는 씬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거기서 원했었던 건 이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옥상 발코니로 올려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발코니하고 야경하고 여자하고 남자의 뒷모습을 그려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빛하고 그런 구도 같은 것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죠. 혹시 저 배경하고 발코니하고 사람 따로 드려도 되나요? 그랬는데 된대요. 그래서 다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드린 게 이거였어요. 굉장히 화려해야 된대요. 건물이 엄청 화려해야지 된대요. 그 야경이 화려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저 야경을 드렸고요. 저게 일단 오케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 이게 안 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컨펌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만들어 봤거든요.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딱 원했었던 그 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코니 위에 옥상에서 이러고 저기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남자 하나만 세우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를 딱 만들었고 옆에다가 뒀죠. 그랬더니 다 좋은데 저번에 주셨던 저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까였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하고 작가하고 같이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만들었었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석정현 작가님이 그 일러스트로 광고를 만드는데 여자가 이러고 있었어요. 다 좋대요. 근데 손을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시잖아요. 석정현 작가님 다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리는 거.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붓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작가님들한테 시키는 그런 정도가 예전에도 심했었는데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니까 더 심해지더라. 그냥 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이게 만들 때마다 사실 조명이랑 뭐랑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조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좀 가끔 연락이 막 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뭘 하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대표님이 하셔야죠. 대표님이 인공지능 배우셔가지고 대표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대표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 부하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과하고 이 직원이 생각하는 사과하고 당연히 다른데 어떻게 이게 사과가 만들어졌다고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있어야지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율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제가 제 작품 가지고 할 때는 되게 편해요. 왜냐면 나는 내 분위기를 알거든요. 나는 어디까지 필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가장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개인 작가님이세요. 프로젝트 회사도 아니고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스튜디오도 아니고 개인 작가님들이 이걸 가지고서 내 작품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꾸준하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거는 개인 작가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작품을 했었을 때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컷이죠. 우리 되게 흔하게 봤었던 유명한 컷인데 이런 걸 만들어 달래요. 얘를 만들어 놨더니 너무 젊어요. 너무 어려요. 너무 까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같은 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 이 인공지능은요 동공 확장 그런 거 몰라요. 동공 확장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포토샵질을 한 거죠. 그래서 저 동공을 제가 줄였습니다. 그냥 동공만 줄였는데 저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얘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들이 좀 삐딱해요. 애들이 겁먹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들이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출을 하는 그런 동작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올가미질을 해갖고 얘를 세워놓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과정이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클립 스튜디오 넘어오는 그 과정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되게 어려웠었던 컷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끊겨가지고서 나왔었는데 그냥 저는 샘플로 던져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시드가 고정이 안 됐었어요. 미드저니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을 못 했었어요. 나는 이미 얘는 놓친 애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애인데 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서 그냥 벗어나질 않아. 제가 아까 그 여자애도 보여드렸고 막 되게 이 후보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니요 저 얘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가지고서 만든 이미지는요 처음에 5컷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컷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뒷모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여기가 끊겨져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포토샵으로 색종이 얹어가지고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여기 어깨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 여기 정수리도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미드저니 확장을 못 하는데 뭘로 해야지 되지?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요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이제 포토샵에서 그때 그 AI 도입을 시작을 했었던 때고요. 이게 배경 확장을 해줬어요. 배경 확장. 딱 여기까지만 있는데, 이거를 좀 그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얘를 확장을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이미지들을 막 만들어줘요. 이거 한번 써볼까?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막 다리미질로 막 누른 머리가 나오고요. 여기 어깨가 이렇게 나오고 막 이거 어떻게 써? 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건질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컬러, 텍스처. 그래서 다른 여자아이의 이 정수리를 갖고 와서 살살살살 포토샵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저 어깨도요. 지금 이 정도로 쫙 늘어난 것 중에서 이걸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이게 만져 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들은 다 하실 텐데 네, 우리 뭐 클립 스튜디오 뭐 포토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저는 마우스만으로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를 아마 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미드저니만 가지고서 만화들을 한번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저는 사실 제가 뭐 학생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해야지 되는 이유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선택을 했었던 게 뭐냐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교육생을 모집을 했는데 과학 만화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AI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었고 그냥 과학에 관한 만화를 그릴 작가들을 교육을 하는
인데 거기를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잘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면접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발 붙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여기 오셨냐요? 그래서 저 여기 아니면 인공지능 가지고서 만화를 그릴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만화를 그린다라는 걸 뭔가 변절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과학창의재단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연구했다고 하면 되죠. 이거 저 아니면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잖아요. 그 마감이 아니면은 안 하는 그 병이 좀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는데 일단은 처음에 연습장에다가 콘티를 그려가지고 저희 멘토님께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괜찮은데 해보시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연필로 졸라맨 그려봤자 이제 대략 뭐 어떤 게 나올 거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그렇게 뭐 좋은 그런 피드백은 못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드저니를 가지고 저는 콘티가 있으니까 뭐 만들어 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다가 저는 그 출력을 하는 거는 거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칸을 먼저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그 페이지를 다 이제 구성을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가 보이는 거죠. 얘가 보였어요. 이거 뭐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없던 애가 여기 생겼네? 얘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다 벡터 이미지가 생겨요. 벡터 이미지. 얘는 내가 다 일일이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기 한글로 썼거든요. 걸어가는 동양 엄마라고 썼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얘하고 같은 아이지만 같은 이미지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크기에 어디를 시선을 보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만 보여지더라도 이거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전 보였어요. 이 콘티를 만드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저는 사용할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놨더니요. 미드저니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때 훨씬 더 나한테 가이드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보드 필요하지? 여기에서 손가락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이미 나한테 비주얼적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이미 있었지만 훨씬 더 내가 정리를 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요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창 나왔었잖아. 그러면 창이 있는 건물이 필요해. 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 그러니까 거실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밖을 인사이드 뷰라고 해서 이제 뭐 거실 리빙룸이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나는 어떤 소프트 분위기를 원해 뭐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이제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인공지능스러운 막 이렇게 비리비리비리 뭐 이렇게 AI가 나오는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게 영화 허를 오마주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요정이 나오는 컷이라서 여기가 그러한 뭐 삐리삐리 그런 배경이 필요했었고요. 이런 배경들을 넣었죠. 그리고 힘들었던 게 이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인공지능이 손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키보드를 터치를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제가 키보드 따로 손 따로라고 했지만은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키보드를 자꾸만 저 뒤에서 만지고요, 옆에서 만지고요, 막 이렇게 진짜 무슨 피아노 건반 만지듯이 막 만지는 거예요. 이건 쓸 수가 없겠는데? 라고 해서 어쨌든 키보드하고 손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이 포인트 키보드를 터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보드 터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핑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키보드 터치를 한다고 했어요. 터치를 썼어요. 19분 걸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는 게 그렇게 안 가? 갑자기 알지나요? 그래서 와,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에러난 줄 알고서 몇 번을 썼거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얘가 지금 에러인가 보다 그랬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19금인 거야. 이 단어가 안 된다고? 그럼 뭘 썼게요,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퀴즈. 아까 제가 뱉기는 했어요, 한번. 네? 뭐? 포인트. 핑거 포인트라고 하니까 요 손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프롬프트가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동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를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되게 멋있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감독이야.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얘한테 어떤 연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슬픈데 찡그리면서 웃어봐. 막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표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정말 연륜이 있는 배우라면은 요것만 봐도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되는지 아는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생 감독, 그리고 생 잘생긴 배우라고 하면은 진짜 얘는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세워놓고서 연기를 시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연기를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마네킹 세우는 거죠. 뭐냐면은 만화를 그릴 때도요. 얘가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동작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지 되잖아요. 작가님들이. 특히 격투신 같은 거. 맞아본 사람이 잘 그리지 않나요? 아닌가? 때려본 사람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 체육관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 태권도가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맞아봤어요. 때려봤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진짜 이 중간에서 맞았는데 벽까지 날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힘이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를 저는 한 20년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얘가 하나도 안 아프겠는 거야. 너 맞아봤니? 너 때려봤니? 아니래. 그러면은 너 주먹은 질러봤니?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아픈지는 알아?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주먹이 날아갈 때 그냥 여기에서 애들이 그림을 그리면 요거 그렸거든요. 요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이 동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저 끝인데 여기를 때리려고 그러면은 너는 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하고서 가야지 되는 거야. 라고 막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게 연기가 이 인공지능한테 시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그냥 때려봐 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때리는 신용을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리는 그런 타격감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게 정말 절규에 의해서 어떤 뭐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가 느끼기 싶어 라고 하는 걸 얘한테 알려줘야지 그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아마 얘도 이제 신인 배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만 힌트를 줘도 이제는 조금 곧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당연히 잘 나와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글 작가님들이 앞으로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실 때 좀 더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그림 작가님들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기법에 대해서는 그림 작가님들만 알거든요. 이 터치가 어떤 터치인지, 이게 펜인지 붓인지 먹물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다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저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어떤 연습을 하셔야지 되냐면은 저 이미지의 프롬프트는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그 이미지보다는 뭔가 되게 거칠고 뭔가 이렇게 표면에 있어야지 되는 그런 거칠거칠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얘가 도화지 위인지 아니면 벽돌 위인지 아니면은 그래피티인지 그러한 포인트들을 빨리빨리 잡아내는 게 아마 실력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화를 만들면서요, 얘를 뽑아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캐스팅. 내가 마음에 드는 애를 뽑는 거. 같은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괜찮은데 좀 더 순하게 뭐 그런 것들을 좀 가감을 하면서 프롬프트를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픽을 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되게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단발머리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얘도 되게 귀엽게 나왔거든요. 귀엽게 나왔는데요. 얘가 나온 거예요. 얘는 지금 아까 이 작품에는 내가 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놓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은 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배우 캐스팅을 할 때 이러한 변수들이 조금 적용이 되면서 이제 연예인들의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성공의 기로들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하고 얘를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얘를 고정을 시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지금 이게 버전 6이 되면서 얘가 안 돼요. 지금 빨리 버전업이 더 돼가지고 그 옵션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얘는 줌을 했어요. 2배 줌을 해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다 똑같아요. 근데 사방으로 줌을 하잖아요. 얘가 지금 패턴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프롬프트 안에다 패턴을 넣었어요. 패턴을 넣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2배를 하면은 비슷한 아이가, 그러니까 같은 아이가 사방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앉아서 하지는 않아요.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제가 1시간 반 걸리거든요, 학교가. 그러면은 그냥 셔틀버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누르는 거야. 계속. 계속 그래서 100번을 넘게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드에 마음에 드는 애가 한둘씩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 그 캐릭터 시트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얘를 작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작가님들은 살짝만 변형해도 얘 쓸 수 있잖아요. 아까 동공 그리고 살짝 이제 여기 얘는 이거를 코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 뭐 그런 것들 다 대략 있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캐릭터 시트를 만들면서 저는 뭘 계산을 하냐면요. 일단 마음에 드는 애들 다 픽해가고서 이제 컬렉션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 만화에다가 사용을 할 그런 컷들을 계산을 해요. 이 정도만 만들었으면은 얘는 1화짜리다. 얘는 얘 한 3화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거기에서 멈춰요. 그냥 딱 내가 쓸 만큼 나왔다라고 이제 계산이 들면은 거기서 멈춰요.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의 컬렉션 해갖고 이제 컷에다가 다 넣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완성한 6페이지짜리였는데 이 바디하고요 얼굴하고 같은 선명도로 같은 프롬프트에서 안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몸 따로 얼굴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얘도 이제 동작을 다이나믹한 그런 프롬프트를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컷하고요. 그러니까 이 컷하고 이 컷.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물로 제출을 했었던 2장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제가 아까 얼굴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얘하고 아까 그 뒤에 있는 게 4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멈출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과제 제출을 하는데 이 뭐지? 우리 과제물 제출해가지고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 2장만 주면 된대요. 그리고 2장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해서 2장만 했거든요. 제출하고서 나머지는 아깝긴 한데 그냥 시간도 없고 그냥 여기서 멈출까? 라고 해서 전시까지 딱 했거든요. 했더니 그 주 일요일까지 나머지까지 다 제출을 하려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4페이지를 만든 거죠. 그 4페이지가 4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하고 얘가 이제 2시간씩 그리고 나머지 컷들은 1시간씩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사용을 해야지 되는 컷들이 뭔가가 이제 명확하고 그걸 만들어내면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웠던 컷들이 뭐냐면은 일단 얘 아까 배경은 쉽게 만들어낸 거를 보셨잖아요. 근데 이 동작이요 또 뒤돌아져 있는 거를 만들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나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눌렀고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얘네들이요 좀 이렇게 팔다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딱 원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다리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올렸고요. 지금 얼굴 따로 붙여가지고 얘 여기에다 포샵질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보여요. 이게 제가 이거 학습 용도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 보이실 거예요. 일단 제가 이게 타블렛으로 작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맥에 터치패드 있죠. 그걸로 작업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제가 어디에다가 손을 썼는지.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얘. 지금 얘 없는 애를 여기 소파에다가 앉혀야 되잖아요. 근데 소파라는 거는 의자가 있어서 다리가 내려와야지 되는 거라서 얘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뚤어진 것들 다 빼놨어야지 되는 부분들, 걔도 좀 조절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서 어려웠던 거는 이 카페에서 이제 키보드 치고 그런 건데 얘는 해가 니은뉘 지는 한 6시 정도의 시간이라서 다른 애들이랑 톤이 달라요. 근데 지금 보셨겠지만은 지금 캐릭터 시트는 다 똑같은 톤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거 포토샵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저는 예전에 사진을 가지고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잘 안 쓰는 필터인데 포토 필터가 있어요. 포토 필터. 그래서 옐로우 포터를 여기에다가 얹어가지고 얼굴을 좀 세피아 톤으로 낮춘 거예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썼던 되게 다양한 툴들이 어떻게 해서든 응용이 되면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정도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6페이지의 만화를 만들 때 아까 막 생성을 하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누른 거 그거 빼고서는 이거 전체적으로 편집을 했었을 때 소요된 시간이 6시간.
4시간? 8시간. 8시간으로 지금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작가를 능가할 인공지능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독자들이 재미있어 하는 부분들은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그냥, 신박한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진짜 그 캐릭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작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컨퍼런스에 들어갔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작가님들의 페르소나를 챗GPT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야.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한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서 뭔가 던져줬어.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할 만한 얘기, 그럴듯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격에 맞춰가지고서 어떤 것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는 거를 보아하니 진짜 신박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거 내가 아닌데? 라는 생각. 그런 거거든요. 작품으로 들어갔었을 때 건드려져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연출은 내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훌륭한 어시한테 맡겨도요, 내가 하는 편이 훨씬 편해요. 진짜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아까 뭐 어떤 대표님이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대표님이 하셔야죠. 제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시켰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아니면은 정말 이 옆에서 이제 어시를 해주는 이 착한 아이한테 막 시켜도 완벽하게 하려면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왜 이걸 못 알아들어? 왜 이걸 못하지? 나는 쉽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편한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서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뭐 인공지능을 좀 잘 배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반칙을 서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 명령어만 가지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이공계, 이과머리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하지만은 작가는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시간 없잖아요. 그거 언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쓸 만큼 나왔는데?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서 그 다음에 내가 바톤 넘겨갖고 내가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 캐릭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현세 선생님 거 보고 왔거든요. 나왔어요. 되더라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만으로 충분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유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게 뭐 되게 익숙한 얼굴이 나왔는데요. 저의 얼굴을 이제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로라와 체크포인트에다가 넣은 이미지예요. 이게 아마 이제 작가님들이 내 그림 스타일을 학습을 시켜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다음에는 찍지 마세요. 요 다음에 찍지 마세요. 네, 저의 이제 사진들을 학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쁜 것만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도 깎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셀카를 처음에는 이제 학습을 시켰죠. 그거 알잖아요. 이거. 포즈도 맨날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얘 다 똑같아요. 그 각도도 거의 비슷해요. 표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10장을 넣어도 20장을 넣어도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성격 있는 애가 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 표정을 보여줘야지 라고 해서 이제 찍은 애들이 요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표정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 표정들을 넣었더니요, 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 페르소나, 얘가 담겨져 있어야지 얘가 캐릭터한테 이입이 됐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사실 이게 2020년 제 박사 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마다 들어오세요. 자리가 없을 거예요. 저기 작은 의자 있나요? 없어요? 어떡하지?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아마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의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앞으로 그 데이터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이제 좀 작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상용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들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네이버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네이버 톤필터에서요, 내 사진을 넣으면은 각각의 그 작품들처럼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필터 적용을 하는 것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저 네이버 자동 채색 같은 경우는 편할 것 같지만 안 편하죠. 아직까지는 안 편하죠. 왜냐면 이거를 얘가 용량도 작고요. 그리고 한 컷씩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언제 하고 했어. 그냥 그 팔레트를 부으면은 다 되는데, 이 밑셋 정도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좀, 이 자동 채색은 좀 웹툰 시스템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텀블벅 툰다라는 데에서요, 이거, 지금은 나왔어요. 저도 이거 구매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연구를 했었던, 글 콘티 만드는 거, 그리고 그림 콘티 만드는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그냥 내가 입력을 해서 그냥 배치하는 것 정도이지 이게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이 투닝이라는 서비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갖고 왔어요. 이 서비스 안에.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서 만화 서비스가 이 안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거 사용을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다가 아까 제 얼굴 학습한 것처럼 그 데이터를 여기 넣어서 학습은 못한다. 이거는 일단 거기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만들어는 주신대요. 교수님 얼마라 그랬죠? 500? 캐릭터 하나당 500. 캐릭터 하나당 500. 작품에 캐릭터 하나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그 학습할 수 있는 걸 배우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배우면은 내가 얼마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지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 이게 캐릭터 2개만 만들어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재단미디어에서 하는 이현세 선생님의 AI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좀 뒤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저 딥툰을 만들었는데요. 사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좋은 시도였다 라는 거. 그리고 그치만 이거는 이미 2년 전부터 개발을 했었던 거라 이미 뒤쳐졌다
라는 거. 하지만은 이제 좋은 시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뭐 이게 나중에 개선이 돼서 정말 쓸만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봐야죠. 그쵸? 자, 이게 이제 조지은 작가님께서 이제 그 조지은 작가님이 처음에 저희 2020년부터 같이 스터디를 하시던 멤버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요거를 지금, 이게, 왜 안 먹지?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쓸만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오픈을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주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AI로 제작 중인 웹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빌리버에서 이걸 이미 작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당연히 좀 그 대표님들 감수를 하셨겠지만은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면은 이게 만든 거는 같은데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연기 부분에서 이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자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거를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제가 여쭤는 봤죠. 이거 지금 오픈하셔도 되겠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개발을 이만큼 했었으니까 그냥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정도만 해도 나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해서 일단 오픈을 하셨고요. 지금 이거를 계속 리뉴얼해서 다른 작품처럼 만드는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또 최준규 작가님께서 지금 웹툰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작업을 했어요.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작업을 하셨는데, 차이점이요. 여기에 있어요. 작가주의, 회사주의. 회사에서 시킨 거. 작가님이 내 작품이니까에 좀 이렇게 집착을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작업 포인트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보면은 이게 최진규 작가님께 이제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콘티가 나오면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만들었던 콘티하고 비슷해요. 어떤 장면이 나와야지 되는지 이제 대략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막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원고가 나온 건데요. 이게 배경을 만들어요.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을 만들어요. 여기서부터는 클립 스튜디오예요. 클립 스튜디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힘들었냐면요. 오크를 만드는 거, 크리처를 만드는 거. 왜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에 그 모델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그 스터디를 하면서 이 작가님이 조지은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했었거든요. 내가 3D를 배워야 되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죠. 왜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3D 모델링에다가 거기 안에 있는 동작들도 다 있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체형, 내가 원하는 그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3D가 필요하더라. 3D 더미가 필요하더라. 라고 해서 블렌더를 배우십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막 쉽지는 않더라고요. 배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요령을 알게 되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니까 그거를 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똑같이 배경, 오크, 주인공, 효과 이런 형식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여기는 이제 촬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작년 12월 말에 오픈을 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현세 선생님이 안 보셨어요, 이걸. 지금
저는 이제 완전히 이게 다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오픈이 한 번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쓰던 방법들을 여기에서도 채택을 하셨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모델링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제 생성이 가능했고요. 여기에 없는 게 나왔어요. 까치와 엄지에 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지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스피노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선생님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오픈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웹툰의 그 장면을 만드는 거는 가능하였지만,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켜서 만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막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물 배경 스케치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작업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컬러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이건 최진규 작가님도 똑같았어요. 동작이 막 안 나오잖아요. 컨트롤 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있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만화 그릴 때 많이 했잖아요. 우와! 이거를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넣어요.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넣으면은 얘가 컨트롤, 지금 한숨 쉬신 거예요? 야, 되게 쉬웠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찍으니까 얘가 컨트롤렛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벨롭들이 가능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저 아까 그 이현세 선생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내내 하셨대요. 그냥 한 화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그 강동대 학생들은 기말고사로 딱 일주일 줬어요. 일주일 주고 이제 동화 버전, 웹툰 버전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이 1학년이잖아요. 만화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이 과제를 왜 줬냐면은 애들이 마감이라는 거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작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얘네들이 마감을 해본 적은 없고 욕심은 많고 그러니까 계속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마감이라는 걸 해봐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마감 한 번도 안 쳐보면 이게 어쨌든 완벽한 작품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스토리 고민하지 마. 챗GPT가 있어. 라고 하고, 그러면은 일단 챗GPT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만화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좋았냐면요. 애들이, 내 그림을 그리는 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대고서 또 인공지능으로 이미지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더 부담이 없는 거죠. 못 만들어도 얘가 못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화를 완성을 해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정말 아이들이 만든 게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한번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동화 형식으로 나온 건데요. 지금 아이들이 저의 요령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좀 요령껏 이제 그 라인 같은 것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외곽선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인공지능이지만 이 학생들이 이거는 누가 만든 것 같은데? 라는 게 이미 저는 알죠. 그래서 이거는 동화 버전으로 이렇게 학생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웹툰 버전 같은 건데, 주인공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의 그냥 유머를 여기에다가 넣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지금 아까 동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드저니하고 라스코하고 포토샵 그리고 클츄를 사용을 해서 제작 기간이 5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웹툰 버전은 조금 더 분량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튜닝하고 미드저니하고 라스코하고 클립 스튜디오 해서 얘는 3일. 그러니까 이 동화 버전이 먼저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5일 걸렸는데 오히려 분량이 많은 웹툰을 만들 때는 3일밖에 안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학생 건데요. 너무 재밌죠? 영어예요.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챗GPT를 가지고서 이제 이 동화를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작가님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있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얘가 그 언어 번역을 해줄 때 구어체를 써요. 내가 원하는 구어체를 써요. 그래서 샘플을 좀 입력을 시키고 이거대로 이런 정도로 말투가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그 말투로 얘가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분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요. 독립만화 하시는 분들. 왜냐면 저는 우리 국내에는 정말 좋은 작가님들 많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막 글로벌에서 찾아요. 하지만 우리 국내에 계시는 정말 독립만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통로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외국어로 출판을 자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우리 그 만화가협회 부회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거 제안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그 번역 서비스까지는 이제 되겠어. 왜냐면 이번에 번역 지원 사업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서 할게. 대신 이걸 가지고서 외국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걸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빌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정말 동화책 같은 동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이드를 좀 많이 넓혔고 그리고 그 나온 캐릭터들 이 옆에 있는 터치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좀 매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책이 나와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걸 좀 배치도 다시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다만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아니면 나오지 않았었을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체의 나의 작품을 좀 탐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또 이런 인공지능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연출이 이렇게 세로로 가는 연출을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서도 가능했다? 이런 걸 또 했네? 라는 게 좀 기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미드전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이 화면을 얘가 알아서 늘려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뽑아내고 얘네들을 이제 구성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일단 이게 아마 이제 작가님들이
이게 어떤 부분까지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가능하네? 라는 거는 이제 아마 저희 학생들 작품을 보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약간 빠르게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많이 해봤자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도 새로운 게 나왔고요. 그저께도 새로운 게 나왔고요. 내일도 나올 거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컨퍼런스에서 갔었을 때 정말 대단한 전문가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대놓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저는 곰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곰이 될게요. 무슨 곰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마스터님들께서 저 인공지능의 바다를 갔다 오시는 연어가 되면은 저는 낚아채겠습니다. 라고 했죠. 아니,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은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만들어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작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걸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인사이트만 좀 계속해서 갖고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롬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명령어. 그리고 얘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지 나한테 딱 맞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들만 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걔가 걔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지금 딱 좋을 때 오셨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시행착오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서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더 고민을 안 해도 지금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내가 완성해서 발표해야지, 나만 잘해야지 가 이제 아마 재작년까지의 저였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왜냐면은 이제, 제가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은 요거 다른 사람들 발표하기 전에 내가 빨리 해야지. 조금만 더 만져가지고 해야지. 그러다 놓친 작품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쵸? 나의 아이디어. 그런데 이게 정말 다른 것보다 더 부질이 없는 게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서 올렸었던 그 공유가 그렇게 많이 됐었던 그 그림. 4시간 안에 훅 바뀌었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부질없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부질없더라. 그래서 눈 뜨면 누군가는 내어놓았습니다예요. 내어놓습니다는요, 예상이고요. 놓았다는 과거형이에요. 근데 저 놓았습니다 저것까지가요.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눈 뜨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포기했어요. 진짜 뭐 개발을 새로운 걸 한다, 막 그런 거는 진짜 예전에 포기를 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 사실 지금 뭐 인터넷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나 이거 알았어. 야, 너 그거 고민이었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라고 해서 막 알려줘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 안 무서우세요? 아니 이렇게 다 알려주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밟고 일어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아까 제가 겪었던 눈 뜨고 나니까 다 이게 바뀌었네? 이거를 겪느니 그냥 빨리빨리 공유를 해서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거니까 너가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서로 격려를 해주면서 지금 발전을 해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들어오셔야지,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다 알잖아요. 그거 왜 물어봐? 다 아는 건데 그게 되거든요. 지금은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뭐라도 궁금하면 누구한테라도 물어볼 수 있는 때예요.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 많으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디어는 진짜 조만간 실현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